이번 강의는 의사소통 모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생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의 3대 요소가 지각, perception, 평가, evaluation, 전달, transmission이에요. 지각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시각, 청각 자극에 가장 많이 의존하죠. 시각을 통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반응하고 청각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음성 자극에 반응합니다. 만약에 감각기관 중에 하나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면 지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감각기관의 기능이 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들이 시각에 의존하는 신호 언어와 입술 언어를 학습하죠. 의사소통에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 기능의 결손을 보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평가, evaluation입니다. 감각 자극이 뇌에 도달하면 평가가 일어나는데 개인의 과거 경험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경험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을 하게 되죠. 인지적 반응은 메시지의 정보 차원과 관련이 있고, 정서적 반응은 메시지의 대인관계적 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이 두 가지 유형 모두의 반응을 자극하죠. 세 번째는 전달이에요. 메시지에 대한 평가가 끝났을 때 전달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달자가 피드백을 받아서 의사소통이 지속되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순환은 참여자들이 종료에 동의할 때까지 혹은 한 참여자가 그 현장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죠. 의사소통 모형은 의사소통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의사소통에 단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항을 발견하고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의 모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적 모형, structural model. 두 번째는 상호 교류 분석 모형이라고 해서 transactional analysis 모델입니다. 구조적 모형은 전달자, 메시지, 수용자, 피드백, 상황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달자는 메시지의 원래 기원이 되는 존재를 말하고 메시지는 전달자에게서 수용자에게로 전달되는 정보를 말하죠. 인포메이션을 메시지라고 하죠. 수용자는 메시지를 지각하는 존재입니다. 피드백은 전달자에 대한 수용자의 언어적, 행위적 반응이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지식은 의사소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물리적 상황이 강의실인지 법정인지에 따라서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이 상황은 단순한 물리적 상황만이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포함되죠.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 개개인의 과거 경험들, 유사한 과거 경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포함합니다. 자, 표를 보면은 구조적 모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달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의사소통이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언어적 수준과 비언어적 수준 간의 일치가 결여되어 있는 걸 말하고 융통성이 없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에 의한 과장된 통제와 허용이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에는 비효과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목적 지향적이 아니거나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를 말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는 관계 진행에 관련되지 않는 메시지죠. 불충분한 메시지, 충분한 정보의 양이 결핍된 메시지를 말합니다. 비효율적인 메시지는 명확성, 단순성, 지향성이 결핍된 메시지를 의미해요. 수용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은 지각의 착오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경청의 문제들이 지각의 착오를 일으키고, 평가의 착오는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로 인한 잘못된 해석을 말합니다. 피드백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의사소통, 확인의 결여는 메시지의 이해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실패하는 거죠. 상황은 물리적 환경의 속박, 소음이나 기온 혹은 산만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을 물리적 환경의 속박이라고 하고, 정신사회적 상황의 속박은 이전에 경험했던 의사소통에 손상된 관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모형은 Transactional Analysis 모델, 상호 교류 분석 모형이라고 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에 의해서 개발된 모형이고, 사람들이 교류하는 무의식적인 방식에 관한 모형을 말합니다. 이 모형의 중요한 기초는 각 사람의 인격은 에고 스테이트, 즉 자아 상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아 상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 자아 상태라고 해서 Parent Ego State, P로 나타내고, 두 번째가 아동 자아 상태, Child Ego State, C, 세 번째가 성인 자아 상태, Adult Ego State, 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아 상태 P는 인간은 출생 후 5세 이전까지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고 내면화시키는 것으로 가르침 받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부모는 비판적인 부모, critical parent, CP와 양육적인 부모, nurturing parent, NP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비판적인 부모 CP는 강요나 비판, 훈계, 명령, 제재하는 요소로 양심이나 이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주로 비평이나 비난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을 가르치는 부분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육적인 부모 NP는 친절, 동정, 용서,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보는 부분이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과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CP와 NP를 적절히 사용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아동 자아 상태. C는 어린아이였을 때 행동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부분인데, 특히 부모와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것에 대한 반응 양식이 내면화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느끼는 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기능에 따라서 자유로운 아동, free child, FC와 순응하는 아동, adapted child, AC로 나누어집니다. 자유로운 아동은 가장 선천적인 부분으로 천진난만, 자유로운 감정 표현, 직관력, 충동적, 호기심 등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비해서 adapted child, AC, 순응하는 아동은 자신의 참된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의 기대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인 자아 상태 A인데, 현실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컴퓨터와 같은 부분으로 생각하는 나라고 할 수가 있죠. 지성, 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합리성, 생산성, 적응성을 갖고 객관적인 계산을 할 때 발휘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상호교류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상호 보완적 교류가 있어요. Complementary Transaction인데, 상호 보완적 교류라고 하는 것은 각 자아 상태에서 비롯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평행적이면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complementary transaction은 갈등이 없어요. conflict가 없고 대화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회사 상관에게 화가 난 경우 그 화풀이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당신이 화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화살표가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쵸? 성인 A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성인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 자아 상태, adult ego state를 말하죠. 그래서 보면은 서로 화살표가 어떤 평행을 이루고 의사소통이 갈등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crossed traction, 교차적 교류예요. 각각의 자아 상태에서 비롯되는 어떤 자극과 대화의 방향이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3개 또는 4개의 자아 상태가 관련되는 갈등이 일어나며 대화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차적 교류에서 자아 상태 도형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교차가 되죠. 자, 보면은 대상자가 내가 회사 상관에게 화가 난 경우 그 화풀이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인 자아로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는 부모 자, parent ego state가 되어서 아동에게 하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면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행동을 바꾸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차적 교류에서는 화살표가 교차가 되면서 의사소통은 단절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면적 교류예요. Ulterior transaction. 대화에서 한 가지 자극에 2가지 이상의 자아 상태가 동시에 개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 사회적 수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수준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 밑에 깔려 있는 심리적 수준은 다른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표면상 말하는 대화 이외의 뜻이 숨겨져서 전달되는 교류를 말합니다. 대상자가 앞에서처럼 이제 상관 때문에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알아서 별 도리가 없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했더니 간호사는 가끔 신체적 운동이 화를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사회적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속으로는 아직도 자신의 화를 푸는 방법을 모르세요 하는 어떤 심리적 수준의 그러한 그 교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상자는 물론이죠. 많이 해봤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속으로는 참 문제가 많네요. 가족들에게 회사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말해본 적이 없나요? 그래서 사회적 수준과 심리적 수준 2가지의 어떤 그런 이면적 교류를 얘기했어요. 이면적 교류 방식으로.
그랬더니 대상자는 이제 알아차린 거죠. 속으로 그것도 해 봤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짜증을 내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이면적 교류는 저의적 교류라고도 해요. 의사소통이 사회적 또는 외연적 차원과 심리적 또는 내연적 차원의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동기를 감추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모든 해결책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호교류 분석은 대상자의 현재 행동을 분석해주고 행동의 패턴을 규명하고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처할 다른 방안을 기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 기틀을 제공해 주죠.